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이후 주가가 오히려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시한이 다음 달 중순 정도고요. 또 이탈리아에서는 오는 2월 24일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또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는 증시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투자클럽 8인의 전문가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찬 전문가입니다. 1989 지지, 이탈 여부 주목. 서정훈 전문가, 외국인 매도세는 부담, 1995포인트,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교수 전문가, 주변 여건은 좋다, 환율이 최고 변수. 김영용 전문가, 지수 소강 국면 속에 4분기 실적주 매수.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환율에 대한 과한 우려. 김대복 전문가, 코스피 단기 트레이딩 공략, 코스닥은 단기 추세 공략. 금산 전문가, 5일 20일 데드크로스 1990포인트 매수 관점 유지. 유성치 전문가, 외국인 매수 소강 국면, 각계 전투식의 장세 연장. 네, 전문가들의 초점 역시 환율이나 아니면은 실적, 그리고 코스피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봐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5일 20일 데드크로스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복입니다. 네, 코스피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공략하자, 코스닥은 단기 추세 공략하자라는 전략이었는데요. 코스피 어느 정도 선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합니까? 예, 지수가 일단 1917을 찍고 나서 연속적인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전날의 저점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5일선의 기울기가 우하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아래에 1984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11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반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70을 테스트하는 장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지수는 단기적인 하락 구간이지만 중기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식의 어떤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위로 올라가면 2010 영역에서 팔고 1980 영역에서는 매수하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틈새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의 트렌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512 영역 이하에서 매수하고 518 영역에서는 청산하는데 코스닥은 보유점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줘도 무난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의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단기의 어떤 차익이 나오는 어떤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보유할 경우에는 리스크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형태가 매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프로그램이 연속 4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장에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매수 주체가 나오거나 가격적인 멜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 다소 불리한 어떤 시장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의 지수 밴드와 더불어서 코스피가 갈 만한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섹터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의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이런 원자력 관련주들하고 단기적으로 좀 오래 쉬었던 코스닥 종목 중에서 제약 관련주들이나 바이오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화장품 내수 관련주들의 어떤 시장 흐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저점 매수가 좋을 것 같고 낙폭을 확대를 기다리는 어떤 이런 흐름이라면 IT 부품주를 중반 이후에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대복 전문가의 전략을 확인해봤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에 저점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코스닥은 513에서 518 영역까지 좀 바라보고 있고요. 섹터 가운데서는 원자력 관련주나 제약, 화장품, 내수 관련 섹터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영용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전략은 지수가 소강 국면인데 4분기 실적주를 매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주셨어요. 실적 모멘텀과 가격 매력 함께 가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장세 자체가 거래소 코스닥 약보합으로 약간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금호 석유 같은 종목들이 5%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투매성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종목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현재 있으면서 앞으로도 좋아질 종목이 낫겠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약 헬스케어 쪽에서 동아제약,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은 약간 저조할 것 같은데요. 1분기로 넘어가면서 급속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데 중국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갖다가 향후 3년 내에 우리 돈으로 해서 한 700조 정도의 생산 캐파를 늘린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쪽 섹터를 중심으로 보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없죠. 오늘은 환율이 1원 15전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워낙 강세 구간에서 힘이 없습니다만은 1월 달에 들어와서 반도체 D램 낸드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4분기도 양호하면서 비수기인 1분기까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약간 미세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까지 지금부터 봐야 될 때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김영훈 전문가도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제약주는 김대복 전문가와 또 겹치는 쪽이고요. 바이오와 헬스케어, 중국의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동아제약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 이야기를 해줬네요.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